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판과 사유를 발표를 맡은 사업하는 빡빡이 박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예. 아까 지금 제가 마지막 주제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좀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도 가고 싶고 쌤도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나는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네. 가고 싶으시죠? 네, 일단 저도 빨리 끝내는 선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닌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아, 네, 그래도 할 얘기는 짚고 가자. 네, 네, 꼼꼼히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다음부터 혹시 여기 학교 어디인지 아시는 분? 아마 원고고 여기 원고기는 써져 있긴 한데 네, 원고 중원수 이게 그 잔디밭을 봐서 아마 저희에게 경험 없는 그런 저희 모두 중학교입니다. 이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원고증을 나오신 분들, 원고증을 만나신 분들 꽤 있는데 아무튼 이 원고증을 왜 가져왔냐? 저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쌤들이 다 계신데 아무튼 그 중학교 때부터 아니 도대체가 내가 이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고 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뭔데 날 가르치지? 중2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중2병이에요. 자 위험하지만 아무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물론 뭐 예민한 감은 있었지만은 아예 사회에 부적응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 보면 부적응자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아리에서 어떤 책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알고 까자, 알고 뭐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저자인 교육의 목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1장 교육의 목적부터 10장 공간, 신앙, 환경성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저희가 그 책을 읽을 때 좀 필사를 하는데 이 책은 제가 계속 읽으면서 필사 하나가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진짜 좋은 책이고요. 지금 제 앞에 저기 놓여 있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에요. 읽고 싶으시면 제가 반납한 거 예측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7번까지는 좀 괜찮은데 8번, 9번, 10번은 논리학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탐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교육의 리듬입니다. 사실 원래 교육의 목적을 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태용 쌤이 말하시길 너가 이전에 했던 탐구와 주제가 겹치지 많다. 하지 마라. 해서 이번 탐구를 굉장히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리듬 좀 설명해보겠습니다. 교육의 리듬 일단 이 단어를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거는 생활은 항상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주기가 있고 그러한 주기에서 우리가 정신 발달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리듬이 필요하다. 주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의 리듬에서 설명한 거는 교육수 전반함을 설명합니다. 전반함은 이제 해겔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해겔 전반함. 그 전반함에서 일단 첫 번째 로맨스의 단계, 흔히 이제 초보적 이해 단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정밀화의 단계, 초보 원칙의 단계. 세 번째 종합화의 단계, 일반화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걸로 이제 동의가 지금 그렇게 눈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사가 보였어요. 자, 이 컴사를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아직 제가 제가 아직 우매해가지고 단어를 이게 아무튼 이걸 모르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라는 그 상태가 로맨스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호기심을.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떼가지고 제 손에다 이렇게 그으면 남자는 잉크가 이게 그러면 내가 얘를 뚜껑을 떼서 그으면 뭘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거 자체가 정밀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을 바탕으로 글씨를 써서 남한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종합화의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잘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집중한 거는 첫 번째 로맨스의 단계입니다.
일단 로맨스의 단계에서는 낭만적 정서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일단 이따가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낭만적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이 낭만적 정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낭만적 정서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 본인이 한 가지부터 사실들 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최초로 옮겨서 흥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호기심이에요. 근데 이제 화이트헤드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낭만적 정서가 도대체 아니 뭔데 이걸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을 일으키고, 그렇지 이게 뭔데 나에게 정신을 발달시켜 주냐 라는 물음을 시작해서 이번 탐구의 주제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서른이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뒤에 금방 가니까 아무튼 탐구 주제. 그래서 탐구 동력으로서 낭만적 정서의 작품 분식이라는 탐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탐구 동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낭만적 정서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탐구 주제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목차를 봅시다. 자, 목차. 로빈스 크로스에 관하여 인간 실체에 관하여 두 작품 속 낭만적 정서 정리. 이렇게 정한된 이유는 일단 로빈스 크로스라는 문학 작품에서 일어난 낭만적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 실격에 관해서 나온 낭만적 정서, 그리고 두 작품 속의 낭만적 정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면서 이번 발표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로빈스 크로스에 관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또 아니었어요. 아무튼 로빈스 크로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이게 줄거리를 설명을 하자면은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걔가 로빈스 크로스입니다. 근데 이 크로스가 사실 본명도 아니에요. 그냥 영국식 발음으로 발음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크로스라고 붙인 건데, 이 로빈스 크로스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빠의 말려해서 아빠가 이제 너 가지 마라는 한도 부르자가 이게 떠납니다. 여행을. 친구의 아버지 이제 속여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다가 조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섬에 갇혀가지고 로빈스 크로스가 은근히 또 생활력은 또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화로를 만든다거나 침대를 만든다거나 물을 구한다거나 먹을 거를 구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생활합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노예가 와요. 근데 그 노예를 이제 만난 날이 금요일이라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정합니다. 참 단순하죠? 아무튼 그러다가 그렇게 생활하고 아마 28년 동안 섬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줄거리는 그래도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그림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고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만, 이 로빈 크로스가 이게 원제는 아닙니다. 로빈슨이 이 크로스의 성이고 크로스는 이제 이름을 좀 편하게 한 거고, 원제가 굉장히 길어서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28년 동안 살다 온 이야기니까 엄청 길어요. 흔히 이제 얘기하면은 요즘 이제 루판, 이제 로맨 이제 웹소설 있잖아요. 자꾸 남편 죽이고 자꾸 바람 피고 약간 그런 제목처럼 그때 되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학작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로빈스 크로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로빈스 크로스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이트헤드도 직접 시도 서술했듯이 낭만적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학작품으로서 이번 시를 읽어본 겁니다. 자, 다음 문학작품으로 인간실격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인간실격을 이번에 처음 읽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주인공의 이제 작가, 본인 얼굴입니다. 이분이 이 인간실격이 사실 굉장히 자저수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실격에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인공 오와 여주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발에 삶을 살다가 결국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인간실격은 로빈스 크루소에 반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낭만과 정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두 작품들 속에서 낭만적 정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라는 걸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낭만적 정서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볼 생각이 필요가 있습니다. 낭만적 정서 아까 그대로 정의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로부터 본인이 미처 탐구하지 못했던 사실들 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는 데서 오늘 흥분. 이런 정리에서 저는 저 핑크색 저 밑줄 친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본인이 미처 탐구했던 못했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르게 그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고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서 낭만 점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엔 우리가 아는 그 사실들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낭만적 정서의 존재 여부는 작품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독자가 어떤 관계성을 새롭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말을 좀 덧붙이면은 이제 작품의 차이는 이제 작가에게 있고 결국은 그 작가의 의도를 독자가 알아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낭만의 정서가 있고 없고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없는 거 없다고 말씀드린 인간 실격의 경우도 낭만 정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없다고 확정 편향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의 진위 여부는 작가에게 물어봐야겠죠. 뭐라고 하셨지만 아무튼 이를 통해서 탐구 주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단어가 있습니다. 낭만적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탐구를 시작하게 하는 본질적 동력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요. 여기 낭만 정서 존재 여부의 작품을 통해서 생각하는 독자가 어떤 관계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따라 이거랑 같이 읽으면 굉장히 꽤나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상과 같이 네,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완전 실격 네.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작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작가가 아니라 주인공이 이게 제가 해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잡지서라도 논문들도 보고 했는데 주인공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도피, 회피 이를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막 굉장히 위안을 얻는다 하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니체의 책을 하나 읽고 극복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좀 추천 안 하지만 근데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빨리 지금 네 동의는 낭만적 정서는 네. 독자의 무지와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작품을 감상한 독자가 이제 무지하지도 않고 인식의 한계가 없는 존재라면 네. 낭만적 정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는 이제 정신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나요? 그 낭만적 정서가 있어야 정신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흥분을 해야지만은 정신 발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낭만적 정서는 이제 정신 발달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좀 말을 좀 덧붙이면 무지하지 않다. 모든 걸 아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죠.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정신 발달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낭만적 정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과 살짝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무장수 급하겠네요. 필요하죠. 틀린 게 아니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제 의견은 필수적이진 않다. 필요는 하지만 그러니까 더 수단적으로 봐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발표자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종류의 책에서 낭만적 정서가 잘 느껴져요? 이거 그거를 그게 이상으로 주로 주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저희의 지식에 관해서 저희의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그 책을 수준을 맡게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거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좀
그냥 좀 유명한 책들을 읽거나 아니면 좀 강조의 차이가 있는 책들,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서술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관계성을 알게 되는 것이 낭만정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관계성을 드러내지 않는 작품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다. 우리 발표자님께서는 네. 왜 그 세 단계 중에서 네. 낭만적 정서를 좀 더 아, 집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낭만적 정서를 이제 그러니까 로맨스의 단계에서 로맨스의 단계에 있는 부분에서 낭만적 정서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로빈스 크로스를 설명을 주셨어요. 화이트 대표님. 그래서 로빈스 크로스?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인데 제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를 만난 기본으로 해가지고 낭만적 정서에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탐구에 제가 한계점으로선 문학 작품만 분석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낭만적 정서라는 게 게임이나 혹은 음악이나 굉장히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에서 낭만적 정서가 여기 낭만적 정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학술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좀 쓰기가 좀 그랬는데 발표에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방금 세 단계 있던 걸로 네. 가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아예 무지에서 로맨스의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맨스에서 정밀화로 갈 수도 있고, 정밀화에서 종합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단계마다 건너는 난이도를 평가한다면은 그 어디 쪽이 조금 난이도. 난이도가 물론 화이트헤드도 설명했듯이 이 세 단계가 무조건 강박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난이도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죠. 뭐 수학 문제를 대입만 하다가 살짝의 사고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존재를 제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낭만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로맨스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어렵고. 발표자님이 느끼시기에는 낭만적 정서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육에서요. 정의 보면은 중요한 걸 처음 깨닫는 데서 흥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게 굉장히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호기심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동성의 중요성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낭만 정서가 왜 질문이 뭐였죠? 낭만적 정서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교육을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아니어도 어떠한 분야든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낭만적 정서 한 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죠. 네. 왼쪽에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차? 네, 기차입니다. 네. 플라토닉하네.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이냐, 기차도 바퀴가 있고 자동차도 바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바퀴를 모른다 했을 때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만이 굴러가는 게 있고 기차는 굴러가는 게 있는데 그냥 사실 딱히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바퀴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이 바퀴의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와 기차 둘 다 굴러가는 역할을 하네? 라는, 그러니까 바퀴라는 그 관계성을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제가 혼동하고 이제 정신 발달하는 좀 이거를 사실 발표에 넣을 수는 없었는데
방금 용빈이 발표 때좀 내실을 올릴까 생각하다가 괜찮은 예신 것 같아서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아, 네, 팀.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낭만적 적소를 느끼게 해주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요거는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네. 사실상 지금 낭만적 정서라는 것은 어떤 그 새롭게 깨닫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낯선 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갖게 되는 어떤 외부 사물과 자신의 기존의 어떤 그 인지 체계라든지 경험 체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것의 그 사물의 특성을 알게 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어떤 인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활동들, 단서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 여러분 그 물의 표면 장력 아시죠? 물을 옆에 있는 물에 뭐 이렇게 조금만 떨어뜨려도 확 끌어당기잖아요. 그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학생이라는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장력에 의해서 이 새로운 물체의 관계성을 파악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네, 그때 아하! 라고 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낭만적 정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설계할 것이냐, 수업에서든 학습에서든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3초 세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수락하는 박두현의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